안녕하세요. 어지러움이라고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머리가 둔하고 띵한 느낌만 계속되는 분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원인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되실 거예요. 원장님, 환자분들이 말하는 회전성 어지러움과 비회전성 어지러움은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르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첫째로 회전성 어지러움은 귀 안쪽의 전정기관에서 문제가 생길 때 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 있는데요. 이석증은 뇌에 있는 작은 결정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방골이관을 자극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주변 공간이 같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딕스 파이크 검사에서는 특징적인 안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도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2018년 한의학 저널에서도 잘못 위치한 이석이 회전성 어지러움의 핵심 기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방이 움직이는 듯한 강한 어지러움증이나 구역감, 구토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한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급성 전정신경염 환자들은 대부분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호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가 흐리고 둔한 느낌, 띵한 느낌, 안개가 낀 느낌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증상은 귀 안쪽의 구조 문제보다는 몸 전체 상태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뇌순환 분해학 연구들에서도 비회전성 어지럼증 환자의 상당수는 뇌 혈류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혈압 변동, 과로, 탈수, 목어깨의 긴장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는 귀 안쪽 구조가 문제고 다른 하나는 몸 상태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은 기계적인 원인이 중심입니다. 머리를 움직일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눈을 뜨나 감나 공간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역질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죠. 비회전성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가 불규칙할 때나 잠을 충분히 못 잤을 때, 혈압이 요동칠 때 혹은 긴장도가 높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는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질 때 머리가 멍하고 중심이 불안정한 형태의 비회전성 어지럼증이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이 돌지 않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비회전성 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혈액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면 혈류가 끈적해져서 뇌 쪽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2013년 한 저널에서도 탈수는 혈액 점도를 상승시키고 뇌 혈류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흐린 느낌이 생깁니다. 귀 검사를 해도 문제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신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인들도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있을까요? 네, 기준을 딱 몇 가지로 나누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회전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머릿속이 흐리고 둔한 느낌이 중심일 때는 비회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라면 회전성이 더 흔할 수 있고요. 넷째로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일 때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 비회전성과 연결된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섯째로 구토가 동반될 때는 회전성으로 볼 확률이 높고, 여섯째로 혈압이 자주 변할 때는 비회전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부분 방향을 잡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치료 방향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회전성 어지럼증은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석증이라 하면 재위치술이 가장 핵심이고, 전정신경염일 때는 항염치료와 전정 재활운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반면에
비회전성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분을 안정적으로 섭취해야 하고 혈압이 흔들리는 분들은 우선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과 어깨 주변에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즉 구조적 문제냐 아니면 전신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냐에 따라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느낌과 머리가 둔한 느낌은 절대 같은 증상이 아닙니다. 내 이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신체 전체의 불균형 때문인지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관리 포인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은 피곤해서 그랬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어떤 형태인지 먼저 구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파악해도 치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